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주식하자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8월 18일 화요일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방송을 제가 키게 됐는데 간만에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중 지금 현재 시각은 장 마감하고 4시입니다. 4시인데 오늘 갑작스러운 오후장에 접어들어서 급락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대 그리고 코스닥 종합지수가 4%대까지 밀려나는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외 선물 시장 쪽에 문제가 있는 거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 시장을 살펴봤는데 선물 시장의 분위기에 대한 악영향은 없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일에 그렇게까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어떠한 요소는 안 보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갑작스러운 매물은 어떻게 살펴봐야 하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한국 증시, 제가 저번 주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한국 증시 다음 주도 더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현재까지 유동성의 효과로 인해서 바짝 올라온 만큼 제일 두려워해야 될 거는 이러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갑작스럽게 붕괴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 어느 정도 목표가가 도달을 했으면 매도를 해야 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날짜로 방송을 제가 켰는데 시젠 같은 코비드 관련주들이 들썩거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는 시젠이 아마 시작부터 급등을 해서 장중에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19%대까지 상승폭을 이어갔고 장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도 익절을 하게 됐습니다. 익절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는 주식 투자 마을 이제 사이트인데, 지금 종목 교체가 이날에 나왔습니다. 종목 교체가 8월 10날쯤에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을 이제 손절을 하고 RF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11,300원이 나왔다. 11,300원이 나왔고 오늘 같은 날짜,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익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 추천 종목도 같이 써져 있기 때문에 클릭은 못하지만 8월 18일 날짜로 오늘 RF택을 이제 익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RF택을 먼저 살펴보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RF택 같은 경우에는 11,300원에 저희 고객님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11,300원에 매수를 했고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네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고 오늘 제가 매도 지침 드린 가격은 12,700원입니다. 12,750원 단에서 제가 수익 실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익률로 따지면 한 6%대에서 7%대까지 수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제가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RF택 같은 경우에는 신용잔고가 너무 많고 이제 지금 현재 코비드 19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이 국내 증시가 판도가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장중 이제 고점 12,750원쯤에서 제가 익절 지침을 드렸었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제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만약에 3단계까지 방역의 가이드라인이 3단계까지 격상이 된다라면 지금 소비라든지 이제 뭐 수출 생산 여러 가지 공장 부분에서도 다시금 셧다운이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유동성으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빚을 져가지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16조 원 가량이 지금 비투로 지금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분들이 시장에 대한 급락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청산이 나온다든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서 매물을 던지게 되면
아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화문에서 지금 집회가 열렸고 거기에 모인 사람이 거의 5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만 명이고 거기 제일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코비드 19이 걸린 환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우후죽순으로 많이 접촉을 했고, 또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딱 수도권에만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방, 막 포항까지도 이렇게까지 거의 서울까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접촉했던 그 환자들로 포함을 한다면 사실 지금 거의 재난급이고 재앙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점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익절 지침을 드렸고 이 수익 후기를 저희 고객님들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RF택 손익 금액을 지금 다 올려주시고 계시고, 이렇게까지 수익 자랑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괜히 다른 독자님들에 대한 뭔가 마음을 꺾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주식 투자 말에서는 수익을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딩 중인데 이 종목도 전체적인 증시에서 좀 장이 빠지다 보니까 일단은 손실 발생채로 한 종목은 홀딩을 했고요. 오늘 또 신규 종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들도 아마 방송을 보시면서 좀 많은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견된 하락폭입니다. 예견됐고 제가 뭐 방송에서 누누이 아시는 저희 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차라든지 뭐 여러가지 전기차, 양극재, 2차전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좀 빨리 하고 현금 비중을 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흐름이 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재료라든지 상승 재료가 많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건 정상적이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예견된 지옥문이 조금 서막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막이 이제야 열렸다. 그래서 수익 실현은 방금처럼 짧고 빠르게 이제 이 매수를 저희는 8월 11일 날에 매수가 들어갔고 이제 8일 만에 거의 한 주말 포함해가지고 7일 만에 수익 실현을 한 것처럼 짧게 치고 가야 될 것 같고, 코비드 19 이제 2차 팬데믹 서막이 열렸는데 이런 종목은 팔아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고객님들 이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훅 갈 수 있다. 베너드 윌리 델웨치 투자 전략가는 로이터 통신의 이번 어닝 시즌은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좋다면서 호실적의 최대 요인은 기대가 그만큼 낮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1월에 대선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대선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는 의회가 추가 부양안에 대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상하원은 현재 모두 여름 기간 휴회 기간으로 다음 달 7일 노동절까지 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월 달에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서 8월 달까지 밀렸고 8월 달에 접어들어서도 추가 부양책이 합의가 돌출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9월 7일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무기한 연장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 두 가지를 보여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많은 투자 전략가들, 투자 증권사들은 신문이랑 언론 통해서 지금은 더 갈 수 있다. 코스피 지수는 뭐 2,500을 넘어서 더 찍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이제 바닥을 찍었다. 더 갈 수 있을 거다. 미국의 투자 전략가들도 이러한 투자 전략을 전반적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더 갈 수 있다. 호실적이 이어질 거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올라왔던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경제가 회복이 돼서 주식시장이
그 실물 경제에 발을 맞춰서 올라온 게 아니라 QE, 양적 완화, 유동성의 공급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고 자금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또한 제로금리인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바닥이니까 매수를 해야지 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동안 이 호황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급등을 했지만 여기서 함정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함정을 우리는 흔히 말해서 유동성에 대한 함정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실물 경제는 그만큼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이 풍부해서 지금 현재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함정이고, 이로 인해서 이 주식시장이 다시금 급락을 할 수 있는 요인도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도 지금 현재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사실상 이번 주에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도 다가오고 있고, 옵션 만기일도 다가오고 있고,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어제 이거는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은 하락을 더 할 수 있는 요인이 더 큰데 어떻게 주가 지수가 올라갈 수 있냐,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물밑 작업은 들어가고 있지만 의원들이 휴회 기간 추가 부양안을 합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양책이 밀려지고 유럽에서 코비드-19 팬데믹 현상이 지금 현재 확산되고 한국에서도 확산에 대한 분위기가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렇게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다시금 팬데믹으로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 브레이크가 먹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시장이 빠르게 하락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만 믿고 있다가 훅 간다, 두 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간 17일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발표를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화웨이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안을 발표를 했고, 미중 무역에 대한 갈등이 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도 하나의 오늘 급락에 대한 요인으로 작동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8월에 부양책이 안 나오네, 팬데믹은 심해지고 있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에 대한 갈등이 점점 고조화가 되고 있네, 이러다가 미중의 1차 무역 합의까지 파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항상 계속해서 리스크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하락의 요인을 더욱더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윌버 로스 사무장관은 화웨이와 계열사들은 3자를 통해 미국의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훼손했다고 추가 제재 이유를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 악재는 두 가지다. 이제 8월에 부양책이 안 나온다라는 것과 지금 현재 미중 무역의 이 갈등이 심화가 된다라는 것, 지금 이 두 가지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는 만약에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했다라면 장중에 선물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에 대한 갈등과 8월의 부양책으로 인해서 오늘 급락이 떨어진 건 아니다. 왜냐면 선물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떨어졌다, 한국 증시가. 그러면 독자적이 떨어진 이유는 하나죠.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오늘 5시쯤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정세균 총리께서 지금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한다라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올리고 나서 아마 담화를 또 듣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팬데믹이 아주 심각하고 빠른 상태로 번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소비라든지 이러한 우리가 실물 경제가 다시금 타격을 먹게 된다라는 거를 그것만 판단을 해보셔도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알겠죠. 지금 현재 2단계 격상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방역수치 단계별 조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V자, 실물 경제가 지금 현재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시금 찬물을 끼얹는다면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18%까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2%지만 언제 어떻게 또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상기를 하시기 바라겠고, 2단계를 격상을 했는데 집합 모임, 행사, 스포츠 행사, 공공 다중시설, 민간 다중시설, 공공기관 기업들 이런 데에서 실내는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집을 금지하고 무관중으로 경기를 이제 봐야 되고 운영이 중단된다. 공공 다중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민간 다중시설은 운영이 중단이 되고 또 고위험 시설 운영이 중단이 되고 그 외 시설이 방역 수치의 강화가 되고 재택근무는 이제 2분의 1만 이제 출근을 하는 걸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빠르게 번지고 있다 보니까 3단계까지 격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 3단계까지 격상이 되면 그 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집합, 모임, 행사, 스포츠 행사, 공공다중시설, 민간다중시설, 공공기관, 기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0명 이상 금지, 경기 중지, 운영 중단,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방역수칙 강제, 전원 재택근무. 여기서 제일 실물경제에 타격하는 건 전원 재택근무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금 요동칠 전망이다. 그래서 원래는 어제 같은 것만 해도 우선 2단계 서울 수도권만 8월 16일부터 2주간 동안 2단계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5시쯤에 정세균 총리께서 나와서 어떠한 브리핑 자료로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3단계까지 간다라면 다시금 모든 것들이 셧다운입니다. 음식점도 문을 닫고 술집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시금 멈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의 원인은 이러한 팬데믹에 대한 실물경제 타격에 우려한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팬데믹 패닉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되는 게 수도권의 병상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도권에서 병상이 지금 현재 797개밖에는 수용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된 서울과 경기 지역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대비해서 237명. 이거는 어제 날짜 기준이고요. 오늘은 거의 한 700에서 800명까지 넘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벌써 700에서 8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급증하면 환자가 매일 2배씩 늘 거고 이들을 치료할 병상을 확보해 변수가 될 것으로 발표. 앞으로 남은 병상 수는 797개인데 폭증 때는 수용이 불가한다. 여러분들 걸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코비드 19이 인공호흡기가 있어야 돼요. 자가호흡이 안 될 수도 있고 호흡 자체가 호흡곤란이 오는 거기 때문에 팬데믹이 폐 쪽으로 공격을 많이 해서 폐가 하얗게 굳어버리는 폐섬유증과 같이 폐 기능을 상실을 하는데 만약에 병상 수가 부족해서 격리가 되지 못한 채 만약 병원에서 집에서 자가격리 하세요라고 하면은 사망자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인공호흡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적절한 치료가 옆에서 계속해서 수시로 돼야 되는데 만약에 병상 수는 797개다. 근데 오늘 확진자가 최다로 급증해서 800명까지 나왔는데 과연 800명까지 나왔는데 과연 지금 현재 앞으로 더 나올 거죠. 팬데믹이 더 심해지는데 전부 다 대학병원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죠. 이제 그 지정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정 병원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면 자가 격리에 대한 상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인공호흡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환자들이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즉 개미 투자자분들이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51조의 예탁금이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주식 계좌로 3,274만 개가 지금 현재 만들어진 상태고 그 예탁금이 현재 51조라는 건데 경제활동 인구를 넘긴 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탁금은 올해 2배 급증했다. 이 부분이 이제 부동산 정책 규제 강화, 뭐 여러 가지 뭐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것이다. 뭐 이제 주식 시장이 뭐 화랑기에 접어들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다 하지만 수익을 보는 거는 극소수다. 그래서 17조 지금 17조 펀드에서는 지금 현재 펀드에 대한 그 옵티머스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라인 펀드라든지 요새 들어서 펀드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이 지금 17조, 그리고 신용 증가, 빚을 져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16조, 그래서 해외 투자로 또 몇 조 해가지고 현재 51조에 대한 예탁금이 있다. 개인 순매수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9조, SK하이닉스 2조, 현대차, 네이버, 한국전력, SK, 카카오, 삼성 SDI 다 이렇게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종목을 안 삽니다. 종목을 매수를 안 한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보면 다 시가총액이 웃도는 종목들이고 지금 다 무거운 종목들입니다. 하물며 SK하이닉스의 지금 현재 2조가 매수가 됐다는 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하반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증권사들이 줄줄이 하락을 외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런 종목들을 버려야 하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SK하이닉스 목표가가 일단 하향을 했다. 그래서 글로벌 수요 부진 전망에 지금 잇따라서 하향이 됐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텔 회사 등 뭐 여러 가지 반도체 회사들에서 파운드리로 이제 외탁 생산을 맡겨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핸드폰 액세서리 이러한 부분들이 매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느 정도 하반기 뭐 또 중기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뭐 유효할 수는 있을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큰 고수익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좀 버리는 게 좋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한 고수익들은 이러한 대형주들 위주로서 발생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연장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뭐 하나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상상인증권 등 줄줄이 하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비주들은 일단 멀리 떨어지는 게 좋아요. 뭐 지금 뭐 중국의 한한령 해제 이런 소식 등으로 인해서 중국 소비주들, 그리고 혹은 뭐 이제 소비가 다시금 정상화에 따라서 섬유 의복주들 이런 것들이 좀 눈길을 받을 면세점 이런, 그리고 호텔 종목들도 눈길을 끌었지만, 여러분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 사는 게 낫다. 소비주들은 일단 다 팔아라. 왜냐면은 이게 지금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바닥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섬유 의복주를 중점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섬유 의복이 또 뭐가 있을까요? FNF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급등한 종목인데, 저가 매수에서 향후에 수요가 다시금 회복이 될 거다라는 소식에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졌지만, 고점에서 아마 그래 지금도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다가는 오늘 같은 날 6%대까지 밀려났었죠. 그런데 이제 향후 이게 더 끝이냐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오산입니다. 왜냐면은 수요가 다시금 실물 경제가 타격이 있게 되고, 코비드 19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요에 대한 회복은커녕 하반기에 접어들어서도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향후에 추가적인 하락을 더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 지수가 하향을 먹고 있고, 뭐 면세점 같은 경우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서 저가 매수네 추가 매수하고 불타기 해야지 했는데, 이렇게 뭐가 됐죠? 산업에 대한 전망이 꺾이면 회복을 하지 못한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회복을 하지 못할 겁니다. 코비드 19이 이제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현대백화점도 될 수도 있고, 소비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 푸드 관련 쪽에서는 조금 그나마 희망은 있죠. 왜냐면은 푸드 소비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소비로 묶여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면세점이라든지 오프라인 소비주 관련주들 같아서는 지금 이러한 하방을 먹기가 쉽고 장기적으로 횡보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상기를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팬데믹 현상이 또 지속이 되고 공장이 문을 닫게 돼버리면 이것도 지금 현재는 주가 지수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주가 지수가 현재 뭐 고점에서부터 이쯤 떨어지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르겠지, 반등해야지, 추가 매수해야지, 그리고 매집 비중 늘려야지, 언젠가 올리겠지. 뭐 투자에 대한 뭐 기간을 진짜 뭐 몇십 년, 5년, 뭐 장기적으로 1년에서 막 3년까지도 나는 뭐 계속 사도 여력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목돈 마련, 그리고 조그만 생계비 마련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종목에다가 장기 횡보, 만약에 하락 돌파해서 추가적인 하락에 인해서 장기 횡보가 된다 보면 목돈 마련커녕 생계비커녕 아예 회복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요번에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었죠.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팬데믹에 대한 2차 영향권으로 인해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대형주들이 앞으로 향후에 더 올라갈 거냐, 돈 많은 분들은 이런 종목에 사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내가 목돈이나 생계비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유럽 곳곳에서 팬데믹이 현재 아우성입니다. 팬데믹이 아우성이고 이틀째 3,000명이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전파력이 확실히 빨라졌죠. 10배나 강해진 게 확실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예전에는 뭐 1,000만 명 찍는 것도 6개월을 걸렸는데 이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하루에도 국가 차원에서도 몇만 명씩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곳곳에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커졌다. 각국 직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방역 조치나 프랑스 보건당국 지난 15일 이틀 연속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 지난달에는 하루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이달 들어서 휴가철 여파로 확진자 급증을 했고 뭐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금 엄청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근데 엘리자베스 본 프랑스 노동장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재봉쇄는 피해야 한다며 18일 각 기업 고용주와 노동조합 대표 등과 만나 직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준다면 왜 자꾸 유럽에서는 재봉쇄를 말리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유럽 연합으로 엮여져 있고 통화도 이제 같은 통화를 쓰고 유로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리스 디폴트 사항을 여러분들이 견주어 봤을 때는 채무 불이행을 하는 국가들이 점점 발생을 하다 보면 국가 파산 상태가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추가 부양책을 내놨고 돈을 풀었지만 아무런 치료제나 확진자도 없이 코비드 19에 대한 확진자가 이렇게까지 계속 더 번지다 보면은 지금 현재 타 국가에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이를 더 디폴트를 더 채무 변제를 더 연기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또 2차적인 금융 피해가 확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다 보면은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방송을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시젠이나 여러가지 코비드 관련주들이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될 거고, 산업 전망 중에서는 이러한 관련주들, 시젠이나 코로나 관련주들 해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뭐 시젠 틀어놨다고 해서 뭐 시젠을 너가 매수하고 이렇게 방송 날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시젠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설명을 해드리자면 코비드 19 관련주들 해가지고 옥석 가리기가 시작을 할 거고, 당분간은 민간 산업들 종목들이 상승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민간 산업이라든지 소비주, 소비 생산 이런 쪽에서는 더더욱이 어려울 수 있고, 다시금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그래도 이러한 급락장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에서는 우리가 지금 우려해야 되는 게 두 가지다. 8월에 대한 추가 부양책이 9월달까지 연기됐지만 이게 또 언제까지 연기될지 모른다는 점과,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또 추가 제재를 했고 미중 무역이 갈등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를 하시기 바라겠고, 오늘에 대한 급락이 나온 이유는 이 광화문 집회를 통한 팬데믹 2차 현상이 극심하게 빠르게 전개될 거라는 우려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솟구쳐 나왔고, 그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많이 밀려난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어떤 종목을 피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좀 길었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제일 명심해야 될 거는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나중에 재개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고 손절을 할 것. 예를 들면 나는 현금을 만약에 100%의 비중으로 따지면 80% 이상은 손실을 보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 안에서 위험하다 싶으면 손절을 잡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황 분위기, 팬데믹 현상의 분위기, 그리고 내가 지금 살 때인지 팔 때인지, 그리고 여기서 초과 수익을 날라라면 어떠한 주도주와 옥석 가리기를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5시쯤으로 해가지고 정세균 총리께서 발표하는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서 격상 3단계까지 이르면은 아무래도 내일 또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에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처럼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저는 지금 현재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주식 투자 마을이라고 치시면은, 혹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식 투자 마을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그쪽에서 이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익 보신 저희 고객님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남은 종목들도 이러한 급락 장세에서도 좋은 수익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후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